건강 강좌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죽상동맥경화의 중요성과 관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혈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은 심장으로부터 우리 각종 장기와 그리고 말초 이런 기관에다가 혈액을 공급을 해주는, 전달을 해주는 수도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기가 되겠고요. 우리 몸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없는 곳이 없고 혈액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끝만 조금만 상처가 나고 베어도 피가 나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을 모두 다 합하게 되면은 약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하고요. 그것은 지구 3바퀴 정도 되는 실로 엄청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굉장히 수많은 혈관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문제는 이런 혈관들 어디에서든 병이 생길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2000년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급속하게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이런 100세까지 이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런 혈관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혈관은 어떠할까요? 이렇게 깨끗하고 건강한 혈관일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죽상동맥경화증이 심해져서 군데군데 여러 협착이 와 있고 이렇게 병이 들어있는 혈관일까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혈관 상태가 어떤지, 죽상동맥경화증이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는 정확한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말 그대로 혈관이, 동맥이 경화가 돼서 단단하게 굳어진다, 이런 뜻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은 크게 보면은 이제 3가지 층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요. 안에는 이제 내막이 있고요. 중간에 중막이 있고, 바깥에 외막, 이렇게 3가지 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중막이 가장 두꺼운 층이 되겠고, 근육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육세포. 그래서 탄력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층이 되겠습니다. 탄력성이 좋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아주 자유자재로 탄력성이 좋다는 그런 건데요. 이 중막이 딱딱해지면서 탄력성이 감소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이가 젊고 되게 건강한 혈관을 가진 분들을 보면은 혈관이 이제 말랑말랑하고 탄성이 좋은 고무 호수같이 탄력 좋은 혈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제 나이가 드시고 동맥경화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된 분들은 탄력성을 잃고 이렇게 딱딱한 쇠파이프 같은 그런 혈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죽상경화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죽상경화증이 우리가 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동맥경화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용어가 되겠고요. 영어로는 아테로스클레로시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미가 조금 다른데, 죽상경화증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혈관 안에 이제 내막이 있습니다. 내막, 혈관 안에는 이제 내피세포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요. 이 혈관의 내막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손상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뭐 혈압도 있고요, 당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염증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내막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이 손상받은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막 달라붙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게 되고 이어서 이제 염증세포도 달라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염증세포가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으면서 염증세포가 이제 혈관 내막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내막 안쪽에 이제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여러 가지 노폐물과 그리고 염증세포들도 함께 같이 쌓이게 되면서 서로 뒤엉켜가지고 죽같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죽상반이라고 합니다. 죽상반. 영어로는 플라크라고도 하고요. 이런 죽상반이 혈관 내에 이렇게 침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혈관의 내강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고, 또한 이제 혈관의 탄력성도 감소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강이 좁아져서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죽상경화증이라고 그럽니다.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죽상반이 있는데 경화반이 딱 파열이 되게 되면 지나가던 혈액들이 막 엉겨붙게 되면서 혈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제 혈소판들이랑 적혈구가 계속 들러붙으면서 혈전이 크게 형성이 되고요. 결국에는 혈전이 확 증가되면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는, 보시면은 급속도로 퍼지면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게 되죠. 이런 상황으로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혈관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정상 혈관이 이게 치료하고 났을 때 혈관인데요. 혈관이 이제 갑자기 콱 막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동맥경화증이랑 우리가 죽상경화증, 약간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긴 한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합쳐가지고 동맥경화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동맥경화 하는 게 이 죽상동맥경화증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고, 사실 의미는 다르지만, 두 개가 이제 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좀 의미를 혼용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맥경화가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느냐? 무증상에서부터 생명을 위독할 수 있는 아주 위독한 증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무증상입니다. 이렇게 동맥경화가 시작될 때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한 내강의 50에서 70% 정도가 막힐 때까지 아무런 증세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70% 이상 내강이 좁아지게 되면, 그때는 혈류가 충분히 이제 혈류의 흐름에 장애가 생기거든요. 그에 따라서 해당 장기에 어떤 증상이 생기게 되는데, 이미 증상이 생겼을 때는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장기에 따른 증상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먼저 이제 심장 혈관인 관상동맥에 이 죽상동맥경화증이 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심장으로 가게 되는 이런 혈류가 흐름이 이제 감소하게 되면서 피가 안 통하니까 심장에도 쥐가 나듯이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형적인 증상은 이제 가슴 통증인데, 그 가슴뼈, 중앙 가슴뼈 뒤쪽이 굉장히 짓누르는 듯한, 쥐어 짜는 듯한, 이렇게 압박받는 그런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증상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좀 열심히 하실 때, 뭐 산을 오른다든지 계단을 좀 힘겹게 오른다든지 무거운 걸 든다든지 그런 일을 하실 때 이렇게 뻐근한 흉통이 생기고요.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지속되다가 호전되는, 간혹 때에 따라서는 이제 왼쪽 어깨라든지 목으로 방사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협심증처럼 이제 동맥경화 서서히 진행되면 협심증이 나타나는데,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죽상발이 갑자기 파열이 되면서 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경우가 이제 심근경색이 되겠고요. 이때는 협심증이랑 비슷한 양상의 흉통이 발생을 하는데, 그 강도가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난생 처음 겪어보는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게 되고요. 그런 극심한 통증이 20분에서 30분이 지나도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파서 식은땀도 막 뻘뻘 흘리면서 오시게 되고요. 더 심한 경우는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세도 발생하게 되고, 더 심하면은 의식소실이나 심장마비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토하고 이러시니까 체했다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극심한 그런 통증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뇌혈관 쪽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심하게 되면은 조그만 혈관이 막히거나 그러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 발생할 수가 있고, 큰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런 뇌졸중이 올 수가 있습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기억력 감소,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유의 깊게 보셔야 될 증상은 한쪽의 감각저하 또는 편마비, 한쪽 팔이나 다리가 갑자기 힘이 빠진다든지 이런 편마비 증상이 있으면 뇌졸중을 의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갑자기 말이 안 나온다든지 말이 어눌하게 나올 때도 이런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하지혈관에도 병이 생겨서 말초동맥 폐쇄 질환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파행증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걸음을 많이 걷다 보면은 다리가 땡기고 아픈 그런 통증이, 보행시 하지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하지가 저린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하지 쪽에 뭐 허혈성 괴사라든지 아니면 궤양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팥 혈관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심부전이나 고혈압, 신장 괴사 같은 것도 발생해서 심하게 되면 이제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아무래도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량이 줄게 되고 몸이 붓고 또 폐에도 물이 차서 호흡곤란도 생기고 이렇게 돼서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동맥에도 동맥경화가 심하게 되면은 좁아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제 동맥벽이 약화되면서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대동맥류라든지 대동맥이 이제 내막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라든지 심하면 파열까지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해서 오신 분들은 혈관 촬영을 해보면 심한 협착 부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심한 협착 부위는 저희가 시술을 통해서 넓혀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져 있는 동맥경화 부위를 우리가 스텐트라고 해서 그물로 된 철망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철망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넓혀줍니다. 넓혀줘서 혈류의 흐름을 다시 개선시켜주는 그런 혈관 성형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 너무 여러 군데 있거나 아니면은 병이 너무 길게 협착이 너무 길어가지고 스텐트를 도저히 넣을 수가 없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해서 시술로는 도저히 뚫을 수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막힌 부위를 자기 혈관을 떼서 붙이던지 아니면 인조 혈관을 갖다 붙이던지 해서 이제 이렇게 아래쪽으로 우회로를 만들어줘서 혈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우회를 해서 피가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우회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은 바꿀 수 없는 인자가 먼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동맥경화는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한 질환의 유병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45세, 여성은 55세 이상부터는 중상동맥경화증에 의한 질환 유병률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여성분들보다 높습니다. 질환이 잘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가족 중에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나 허혈성 뇌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본인도 이런 병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좀 부분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인자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우리 죽상동맥경화증 4대 원인인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인자들인데 여러분들의 노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한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비만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그 밖에 운동 부족이라든지 지나친 스트레스,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 만성염증 이런 것들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원인을 좀 하나씩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 먼저 흡연 같은 경우는 담배는 여러분 혈관의 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는 이제 젊은 환자분들은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게 대개는 없기 때문에 다른 위험 인자들이 없는 분들인데, 이런 젊은 환자들한테도 급성 심근경색이 와서 병원으로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담배를 피우는 분들입니다. 담배를 피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이제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일산화탄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맥의 내막에 이제 손상을 많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손상을 주면 여기는 항상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진행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일산화탄소 자체가 우리 몸의 적혈구의 친화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소 대신에 자기가 대신 들러붙어서 우리 몸 각종 장기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산소가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심장 근육이나 뇌세포에 산소 결핍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가 이미 있는 사람한테도 이제 말초혈관을 수축을 시켜서 말초혈관 그런 혈액순환 또 방해를 하고요. 또 피를 또 응집시키는 역할도 해서 혈전 같은 것이 잘 생겨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증을 잘 일으키는 그런 것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이 있고요.
고혈압도 마찬가지로 동맥 내 압력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게 되면 동맥에 손상이 많아지게 됩니다. 내막에 손상이 많아지면 역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게 돼서 동맥경화가 진행되게 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맥벽이 약화가 되면서 동맥류라든지 파열 같은 것을 유발시켜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혈압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심장병과 중풍이 생길 확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축기 혈압 140 이상부터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요. 현재 저희 나라는 140에 90, 혈압 140에 90을 기준으로 해서 치료를 시작하고 이 이하로 낮추는 쪽으로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이제 콜레스테롤이 혈중 레벨이 높은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게 축상 동맥경화증이거든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같은 여러 가지 중요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 내에서도 지방 같은 기름 성분을 이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높게 되면, 수치가 높아지면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도 대개는 증상이 없어서 환자분들이 이거 약 계속 먹어야 되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고지혈증도 고혈압 조절만큼이나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다. 우리 심장내과 의사분들은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다 저희 환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관상동맥 질환이 대개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당뇨는 굉장히 위험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다른 위험 인자가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훨씬 더 높은데요. 고혈압 동반율도 훨씬 높고요. 심근경색이 발생할 확률도 훨씬 더 높습니다. 왜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잘 발생하느냐? 당뇨가 높게 되면은 혈액이 이제 점도가 올라가거든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그런 끈적끈적한 피가 이제 높은 압력으로 계속 혈관 벽을 이렇게 쓸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혈관 내막에 손상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되고, 따라서 동맥경화를 굉장히 잘 일으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대사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뇨가 있으면은 혈중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요. 중성지방치도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축상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잘 되고, 또 아까 혈전, 피떡이 잘 생깁니다.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잘 엉겨 붙어서 혈전이 생기면서 이런 질환이 잘 생기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사실 다 실천을 잘 못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이 동맥경화의 중요성, 위험도를 잘 인지를 하시고 미리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은, 동맥경화는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서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발병을 하면은 재발 위험도가 높고 또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젊었을 때 이런 위험 요소를 잘 조절하시는 것이 노년기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이런 생활 습관 개선은 기본입니다. 발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발생하기 전부터 이런 노력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약에 대한 필요하면 이제 약물 치료도 하셔야 되고요. 약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의사랑 상의해서 진행하셔야 되겠고, 이런 생활 수칙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면, 담배를 끊으셔야 되고,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시는 것이 좋고,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드시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좀 하시기 바라고, 적절한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안 좋으니까 스트레스를 줄이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시고, 정기적인 혈압, 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하셔서 미리미리 조절을 하시기 바라고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이런 증상들을 다 숙지를 하시고, 그런 증상이 발견했을 때는 즉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